올해가 얼마 남지 않는 2003년 12월 29일. 오늘도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몸은 고되지만 일을 마치고 연말 분위기를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이 순간에도 아내와 3살 배기 아들, 10개월 된 딸이 빨리 보고 싶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현관문이 잠겨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집안은 조용했다. 열쇠도 없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즘 자주 놀러와 그의 아내와 말동무도 하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던 아내의 여고 시절 단짝 친구인 이씨에게 연락을 했다. 혹시 같이 있냐고 물었지만 아니라고 했다. 다급한 그의 연락에 헐레벌떡 뛰어온 이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신고를 할까 하던 그 순간 이씨가 작은 방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몸은 통과할 수 없었지만 앞에 보이는 핸드백을 꺼내 열어보니 다행히도 열쇠가 있어 빠르게 문을 열었다. 그때 차라리 집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가 본 것은 치마로 얼굴을 감싸고 목에 올가미가 조여진 채로 쓰러져 있는 아내와 보자기가 목에 감긴 채로 눈을 감은 3살 배기 아들, 얼굴에 비닐봉투가 씌워진 채 눈을 감은 10개월 된 딸, 모두가 숨을 쉬지 않았다. 정신없이 신고를 했고 수사가 시작되었다. 보통 가족이 죽으면 수사 대상은 살아남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는 힘들지만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혐의는 없었다. 그 다음은 아내의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조사했다.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의 기억에도 그날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도 집안에 있었고 외부인의 족적도 없었으며 방범 창살도 그대로였었다. 그리고 만약 외부인이 침입했다면 아내는 분명 아이들을 지키려고 격렬하게 저항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집안이 어지럽혀 있었을 것이다. 또 저항하면서 신체 일부에 상처가 생기는 방어원이란 게 있는 게 확률적으로 높은데 방어원도 없다는 게 자살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사가 다른 방향, 즉 살인사건일 수도 있다는 의심점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그의 아내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게 아님을 밝혀지게 되고 유서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자살을 했다면 아이들을 먼저 살해했을 텐데 아이들을 살해한 방법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이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범인을 잡았다고 그에게 경찰이 연락을 해왔다. 범인은 바로 아내의 여고 동창 이씨였다. 검거 과정은 이러했다.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면식범을 조사하던 중 가족의 사망 추정 시간에 엘리베이터 CCTV에 이씨가 찍혔는데 처음에는 아내와 친했고 아이와도 잘 놀아주어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 과정 중 손에 줄자국이 선명하게 있어서 추궁을 했더니 자백을 했다고 했다. 경찰은 그에게 그날의 상황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평소 자주 놀러오던 이씨가 3살 배기 아들과 놀이를 하던 중 엄마에게 깜짝 쇼를 보여주자며 작은 방으로 아이를 데려가 보자기로 살해를 했다는 것, 그리고는 아내에게 아들도 깜짝 쇼가 준비되어 있다며 찾아보라며 숨바꼭질을 유도했고 아들이 숨져있는 작은 방에 아내가 아들을 찾으러 들어가는 순간 문 위에 있는 아이들의 그네 연결봉에 빨랫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목을 졸라 살해를 했다는 것,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10개월 된 딸아이도 목 졸라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더 가슴이 아픈 말을 들었다. 아내에게 방어원이 없는 이유. 발버둥이라도 쳤으면 혹시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 그것은 아내가 목이 졸린 그 순간 10개월 된 딸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혹시 본인이 발버둥 치면 딸아이가 떨어져서 잘못되진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항 한번 못해보고 죽는 순간까지 숨을 꾹 참았던 것이다. 도대체 왜 이씨는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의 아내와 이씨는 여고 시절 단짝 친구였지만 그동안 잊고 살다가 2년 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처음엔 반가웠지만
자신은 미혼에다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아내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즐거워 보이는 데서 점점 질투가 커졌다고 했다. 그리고 아내가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은근히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망상도 있었다. 경찰은 이 씨의 집을 수색하던 중 범죄 도구를 발견했다. 결정적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하는 과정이 글과 그림으로 자세히 적힌 노트도 발견되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사형이 구형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우울증이 있고 이 사람은 개선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남편은 결코 이런 결과를 바라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 추후 계속된 조사에서 범인 이 씨와 남편의 불륜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